이제 발표할 내용은 현재 그 하태영 박사님께서 이제 맡고 계신 그 대용량 계산하고 관련이 된 것인데요. 유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유한요소법이나 혹은 유한 차분법으로 이산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니어 시스템을 얻게 됩니다. 그 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선형 방정식의 해를 이제 빠르게 풀기 위한 이제 어떤 그 병렬 계산 알고리즘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이스트 이제 수리과학과 이창욱 선생님과 그리고 박은희 박사님과 공동으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스톡스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병렬 계산 알고리즘으로서 PETDP 방법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PETDP 방법은 스톡스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제 특히 3차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적 이제 3차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구현하기 쉽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새로운 이 PETDP 이제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실제 이제 2차원에서의 수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원으로 어떻게 현재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PETDP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수치 이제 미방을 미분 방정식을 이산화해서 생기는 그 선형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한 병렬 계산 알고리즘으로 이제 병렬 계산 알고리즘의 일종인데 그 이제 파라 그룹에 의해서 이 파라는 실제로 이 기계공학을 하는 엔지니어인데 이 파라 그룹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처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듀얼 프라이멀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테어링 앤드 인터커넥팅 메서드의 약자로 우리가 PETDP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주어진 PD를 이산화를 하게 되면 즉 유한요소법이나 유한 차분법과 같은 것으로 이산화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리니어 시스템 형태의 문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U를 우리가 찾게 되면 이제 근사해를 얻는 것이 되는데 이 PETDP 방법의 목적은 이 근사해 U를 빠르게 어떻게 우리가 병렬 계산으로 풀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프로블럼을 우리가 쳐다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리니어 시스템 A가 이제 시메트리 파지티브 데피니트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이 솔루션 U를 찾는 것은 이 오른쪽에 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는 바로 그 도메인에서 주어진 유한 요소 베이시스 펑션들로 구성된 이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ETDP 방법에서의 이제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상 이제 병렬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통째로 주어진 도메인 오메가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단 이 큰 이제 사각형을 우리가 지금 이제 PD가 주어진 도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작은 이제 서브 영역으로 이 도메인을 우리가 뜯어냅니다. 그러면 뜯어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원래 이 그 유한 요소 베이시스 즉 우리가 해를 근사하는 이 펑션 스페이스는 이제 오메가에서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뜯어내게 되면 이렇게 서로 이제 경계에서 서로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디카플드된 이러한 이제 유한 요소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카플드된
이 유한 요소에서 우리는 주어진 PD 이퀘이션을 다시 이제 이선화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로컬 프로블럼들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은 이 글로벌한 X 그 헬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오메가에서 주어진 유한 요소 스페이스에서 해를 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뜯고 나서 그 영역을 분할한 뒤에 유한 요소를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글로벌한 해를 그래도 잘 근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뜯어낸 뒤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경계에서의 언노운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프라이멀 언노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멀 언노운에서는 다시 이 스트롱하게 이 솔루션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계에서의 언노운들은 우리가 듀얼 언노운이라고 부르겠는데 이것들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두겠습니다. 이것을 엑스틸다라고 하고 이제 파셜리 커플드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영역 이제 그 오메가에서 주어진 그 X-햇에서의 이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서답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 파셜리 커플드 된 스페이스에서 이제 동일한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면 이 파셜리 커플드 된 스페이스에서의 이 펑셔널을 미니마이즈 하되 나머지 이 듀얼 언노운 즉 디커플드 된 언노운에서는 다시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로 연속성을 묶어주는 이 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 문제를 뜯어낸 다음에 프라이멀 언노운에서는 스트롱하게 묶어주고 이 듀얼 언노운에서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로 이제 위클리 이렇게 연속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듀얼 프라이멀 패티 메소드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믹스드 프로블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UI는 서브 영역 서브 영역의 내부에 있는 언노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 델타는 이제 경계에 있는 것인데 서로 서브 영역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듀얼 언노운들이 되겠고, 이제 U 파이는 글로벌하게 이제 커플링이 되어 있는 프라이멀 언노운, 그리고 램다는 U 델타에 다시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UI, U 델타는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로컬 프로블럼들을 풀어서 이제 소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 파이, U 램다에 관한 식이 되는데, 이 U 파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적은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뽑아줍니다. 즉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서브 영역의 개수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U 파이를 우리가 소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소거하는데 사용되는 그 나타나는 이제 프로블럼 우리가 코스트 프로블럼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일리미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듀얼 언노운 램다에 관한 식을 얻는데, 이 램다에 관한 식을 우리가 풀어서 램다를 찾게 되면 이 거꾸로 이 이퀘이션에서 다시 U와 UI, U 델타, U 파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원래 프로블럼의 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TDP 이제 방법인데, 이 실제로 가장 이제 코스트가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이 6번의 이 램다를 푸는 이제 과정이 되는데요. 이 램다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그 프리컨디셔널을 사용한 이터러티브 방법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프리컨디셔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터러티브 방법의 그 수렴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도입한 프리컨디셔널을 가지고 수렴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프리컨디셔너가 이제 M 햇일 때, M 햇 인버스일 때, 이 프리컨디셔너가 얼마나 이 주어진 이 램다에 관한 이퀘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데, 이 컨디션 넘버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거의 인버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패티 DP라는 것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나머지 프라이멀 언노운을 소개하고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을 남겨가지고 푸는 이제 듀얼 이터러티브 방법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프리컨디셔너는 이제 디리클레 프리컨디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다에 관한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 디리클레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해서 풀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컨디션 넘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컨디션 넘버 바운드가 실제로 영역 분할법에서는 중요한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캐피탈 H는 우리 서부 영역의 다이애미터를 얘기하고, 이 스몰 h는 우리가 도입하는 각각의 서부 영역에서 도입하는 유한 요소의 그 엘리먼트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즉 이것의 비율은 그 로컬 프로블럼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즉 이러한 이제 프리컨디셔너를 도입하게 되면 그 이터레이션의 횟수가 서부 영역의 개수와는 무관하게 단지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컬 프로블럼은 실제로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를 많이 도입할수록 우리가 도입하면서 그 사이즈가 큰 문제를 비교적 비슷한 월 클락 타임 안에 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의미해주는 그런 이제 컨디션 넘버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텀 문제, 탄성 문제, 스톡스 문제로 이미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실제로 그 1000개의 CPU를 가지는 이제 병렬 계산이 가능한 그 머신에 적용했을 때 좋은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존에 이미 그 스톡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패티 DP 방법이 연구되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하고 위들런드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스톡스 프로블럼이 있고, 이 스톡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유한 요소는 이제 압력과 이제 그 벨로시티와 프레셔를 같이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 유한 요소를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해준 유한 요소가 2차원의 경우, 각각의 이 트라이앵글에서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그리고 이 4개의 트라이앵글을 포함하는 이 렉탱글 엘리먼트가 이제 프레셔에 관한 유한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 렉탱글에서 이제 컨스탄트인 엘리먼트가 이제 프레셔에 관한 유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이제 그리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P1H, P02H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이제 인풋 스테이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디리클레 프로블럼을 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프레셔 스페이스에 생기는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있게 되죠. 유한 요소에. 그 프레셔의 그 엘리먼트의 에버리지가 오메가에서 이제 제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유니크니스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방법의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이 프레셔 스페이스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전체 도메인 오메가에서 벨로시티 스페이스와 이제 프레셔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 분할법에서의 항상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큰 렉탱글이 이제 오메가고, 이 오메가를 우리가 이 작은 서브 영역으로 파티션을 해가지고 이 유한 요소를 리스트릭션 시킵니다. 그래서 리스트릭션 시킨 유한 요소에서의 문제들로 전체 프로블럼을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벨로시티와 프레셔 스페이스를 이제 영역 분할로 나누게 되면 이 벨로시티 스페이스는 단순히 리스트릭션을 시켜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컬 서브 도메인을 좀 확장해서 쳐다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벨로시티 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리스트릭션을 해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프레셔 스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이 에버리지 제로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컬 프레셔 스페이스로 완전하게 잘라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영역 분할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레셔 스페이스를 나눈 방법은 이 로컬 프레셔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에버리지가 제로라는 조건을 줘서 이 디그리지 오브 프리덤의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셔 스페이스를 쳐다보면 이러한 로컬 스페이스, 로컬 프레셔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각 서브 영역에서 컨스턴트가 하나 빠져서 구성이 된 이러한 레프트 오버 프레셔 스페이스 P파이가 남는 형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 P파이를 어떻게 잘 이제 처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레셔 디컴포지션이 이제 로컬 프레셔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는 부분이 생기게 돼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PTDP 포뮬레이션에서 이것을 그냥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우리가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는 소거시킬 수 없는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P 파일을 이제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이 P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일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소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 소거시키는데 어려움이 이제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코이스 프로블럼의 스테빌리티 문제 때문에 벨로시티 언노운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또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했듯이 그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가 실제로 그 영역분할법에서 PTDP 방법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 또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듀얼 언노운에 관한 이것은 이제 경계 서브 도메인 오메가 i와 오메가 j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계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서로 독립적인 이제 듀얼 언노운들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 듀얼 언노운들의 이 차이가 이러한 그 적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약 조건이 또 이제 있어야지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제약 조건을 우리가 그 3차원 문제를 쳐다보면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3차원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이 듀얼 언노운에서의 점프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생기느냐면, 이 서브 영역에 그 커먼 파트가 어디에서 생길 수가 있느냐면 3차원에서는 이 버텍스가 될 수가 있고 페이스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듀얼 언노운들의 이 에지 부분에서의 우리가 디퍼런스를 쳐다보면은 이것은 서브 영역 오메가 i, 이것이 속해 있는 서브 영역의 오메가 i가 이것도 되고 이제 밑에 것도 되고, 실제로 제가 그리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복잡한 이러한 타입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프라이멀 벨로시티 언노운을 3차원의 경우에 뽑아줘야 되는 이 문제점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방법에서는 아이디어가 이제 기존의 방법을 쳐다봤더니 그 프라이멀 프레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디리클렛 프리컨디션을 사용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프라이멀 프레셔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가 아닌 좀 더 심플한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해서 한번 이 PTDP 포뮬레이션을 해보자.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것의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그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는 그 이름에서 그 각각의 서브 영역에서 그 경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경계에서 디리클렛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리클렛 프로블럼을 풀어주는 것이 스로 구성이 된 것이 이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입니다. 그리고 이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는 단순히 그 경계에서 주어진 그 데이터에다가 그 일립틱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산화를 하게 되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의 굉장히 이제 단순한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을 단순히 곱해주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벨로시티가 프라이멀 언노운에 관한 그 제약 조건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가장 이제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제 최소한의 그 프라이멀 벨로시티 언노운을 저희 방법에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러블한 컨디션 넘버 바운드, 즉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만 의존하는 그 컨디션 넘버 바운드도 비교적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존에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프레셔 스페이스에서 이제 에브리지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로컬 프레셔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로 가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스턴트 프레셔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즉 전체 오메가에서 에브리지가 제로가 된다는 조건을 릴렉스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셔 스페이스는 우리가 로컬 이제 프레셔 스페이스로 이제 완전히 이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로컬 프레셔 스페이스는 그 컨스턴트를 뺀 것이 아니라 이 L2 0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포함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프라이멀 벨로시티 언노운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역 분할 PTDP 방법에서 알려진 가장 미니멀한 초이스인 그 서브 도메인에서의 그 코너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제 펑션들을 연속으로 맞춰주는 것을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프레셔 스페이스를 확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확장하기 전에 그 L2 오메가, 그러니까 에브리지 제로 컨디션이 있는 프레셔 스페이스에서 이 PTDP 포뮬레이션을 하여야 되는데요. 이 프레셔 스페이스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레셔 스페이스의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는 이 다이버전스 이퀘이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일에 그 컨스턴트를 추가를 시켜주게 되면 이 다이버전스 이퀘이션에서 이제 1이라는 테스트 펑션이 들어가는 이퀘이션이 추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사용을 해서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 겜마 IJ, 즉 서브 영역의 경계에서 이 듀얼 언노운들의 이 점프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돌아가서 이 PTDP 포뮬레이션 하기 전에 그 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나온 이제 이퀘이션을 쳐다보면 우리가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스트롱하게 묶어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듀얼 언노운에서 그 솔루션의 연속성을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 PTDP 포뮬레이션에서 이 듀얼 언노운에 관한 연속성이 이미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컨스탄트가 추가된 이 프레셔 스페이스가 실제로 우리가 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쳐다보게 되면 이것의 그 선형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이퀘이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풀고자 하는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그 솔루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X 틸다 그리고 그 확장한 프레셔 스페이스에서 이제 듀얼 프라이멀 포뮬레이션을 하여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톡스 프로블럼을 여기서 이산화를 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믹스드 프로블럼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UI, U 델타 P는 그 각각의 서브 영역마다 완전히 이제 인디펜던트한 디커플드 된 그런 이제 언노운들이 되겠고요. U 파이는 글로벌하게 커플드 된 프라이멀 벨로시티 언노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다는 나머지 이제 듀얼 벨로시티 언노운들의 이제 연속성을 이제 위크하게 맞춰주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로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인디펜던트한 언노운들은 그 인디펜던트한 로컬 프로블럼들을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풀어서 우리가 소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남게 되는 프라이머리 언노운은 한 개의 그 코이스 프로블럼 매트릭스를 풀어서 소거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램다에 관한 이러한 이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램다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셔 스페이스를 확장을 해줬을 때 그 컨스탄트가 더해주는 것이 실제로 이 그 점프 컨디션, 즉 듀얼 언노운에 관한 이 점프 컨디션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로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그 선형합으로 추가가 되는 다이버전스 이퀘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이 패티 DP 이퀘이션, 즉 람다에 대한 이퀘이션은 한 개의 이제 널 스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를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 널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그 NIJ는 그 서부 영역의 경계에서 경계가 있다면 경계의 그 노멀 벡터가 되겠습니다. 노멀 벡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타 IJ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그 경계에 있는 노드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것은 유한 요소로 이산화하였기 때문에 노달 베이시스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달 베이시스를 이제 인테그랄 하는 것이 이것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제타 IJ와 이 노멀 벡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널 스페이스 이제 컴포넌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알고리즘은 이 널 스페이스의 오소고널한 이 서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도입해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이제 램다를 푸는 것이 이 최종적인 스톡스 프로블럼에 관한 이제 패티 DP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하였을 때 컨디션 넘버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컨디션 넘버는 이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 의존하는 그런 스케일러블한 컨디션 넘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미 일리틱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 패티 DP 방법에 대해서 그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한 것이 이미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희가 스톡스 프로블럼에 관해서 얻은 것과 이제 동일한 바운드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기존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톡스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그 프레셔 스페이스에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한 어프로치에서는 그 프레셔 스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럼피드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하고 또한 이 스케일러블한 컨디션 넘버 바운드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저희 포뮬레이션에서는 프라이머리 프레셔 언노운이 등장하지 않고 프레셔 언노운을 이제 로컬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소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징이 패티 DP 방법에서 나타나는 그 코이스 프로블럼을 좀 더 이제 스테이블하고 이제 그 사이즈를 작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럼피드 프리컨디셔너 또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럼피드 프리컨디셔너에서 저희가 구한 컨디션 넘버는 실제로 그 가장 옵티멀한 디리클렛 프리컨디셔너보다는 이제 컨디션 넘버가 조금 이제 나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디리클레 프리컨디셔너가 각각의 그 서브 영역에서 뭐 스톡스 프라블럼이나 일립틱 프라블럼을 풀어야 되는 상당히 이제 큰 코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럼비드 프리컨디셔너가 실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그 프랙티컬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선호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원 문제의 경우에 이제 방법을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모델 프로블럼을 유닛 렉탱귤러 도메인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나이트 인풋 스테이블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P1, P0를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한 그 엘리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 영역의 파티션은 이제 유니폼한 렉탱귤러 서브 도메인 파티션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칸수게이트 그레디언트 이터레이션은 그 렐러티브 레지듀얼이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저희가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이터레이션 횟수가 몇 번인지 이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그 서브 영역의 개수를 늘려봤습니다. 즉 각각의 서브 영역의 그 프로블럼 사이즈는 고정을 시키고 이제 서브 영역의 개수를 더 많이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이론적으로 계산한 컨디션 넘버 바운드는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한 넘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한 결과 또한 이 컨디션 넘버와 이터레이션 횟수가 서브 영역의 개수의 증가에 따라서 스테이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 관한 것인데요. 이 로컬 프로블럼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위클리 인크리스하는 그러한 이제 컨디션 넘버 바운드인데요. 여기서 그 이터레이션 횟수와 그 컨디션 넘버를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계산한 비헤이비어를 따른다는 것을 또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치 계산으로 이미 이제 그 일립틱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럼피드 프리컨디션을 사용하는 패티 DP 방법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립틱 프로블럼과 이 스톡스 프로블럼을 실제로 그 이터레이션과 컨디션 넘버의 비헤이비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로컬 프로블럼 사이즈가 증가할 때, 그리고 서브 도메인의 개수가 증가할 때, 이제 보시면 거의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적은 그 3차원 문제를 이제 푸는 좀 단순하고 그리고 빠른 그런 영역 분할 패티 DP 방법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 3차원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타입의 경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즉 이 페이스라고 해서 그 두 서브 도메인이 인접하는 영역, 그리고 에지는 이제 2개 이상의 서브 도메인이 만나는 영역, 그리고 이제 버텍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그 프라이머리 벨로시티 언노운을 이제 잘 구성을 해줘야지 이제 스케일러블한 패티 DP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문제의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코너에서의 연속성, 그리고 이 페이스에서의 이제 에버리지를 맞춰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멀 이제 그 언노운에 관한 선택은 이미 이제 3차원 일립틱 프로블럼의 경우에 사용이 되어서 이제 좋은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스톡스 프로블럼에 대해 3차원 스톡스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타입의 프라이멀 언노운을 이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이 그렇다면 프라이멀하게 묶어주고 경계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남게 되는 듀얼 벨로시티 언노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3차원은 굉장히 그 서브 영역들의 그 경계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페이스 베이스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에지 베이스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런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 첫 번째 페이스 베이스드는 이렇게 이 페이스 풀 페이스를 쳐다봅니다. 즉 클로저까지 쳐다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프라이멀 언노운으로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언노운들은 모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에지 베이스드는 마찬가지로 그 서브 도메인을 생각하는데 페이스에서는 공통이지 않고 단지 이 에지에서만 공통인 서브 도메인을 뽑아가지고 이 에지에서 생기는 이 듀얼 언노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속성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그젠플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듯이 이 에지 부분에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널 스페이스를 이제 제거를 해줘가지고 PDDP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제 쉽게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3차원 문제에서 다룰 때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페이스 베이스드, 에지 베이스드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이제 중복도가 있는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은 그 디리클레 프리컨디션을 사용해서 이 컨디션 넘버 바운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기존의 그 2D 문제보다는 좀 더 임프루브가 된 컨디션 넘버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그 2D 문제에서 우리가 만일에 그 앞서서 그 벌텍스 컨스트레인트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에지 에브리지를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로 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지 에브리지가 일반적으로 더 스트롱하기 때문에 이제 2D 문제에서도 우리가 임프루브가 된 이러한 이제 컨디션 넘버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페이스가 좀 더 이제 스트롱한 그런 페이스 에브리지가 좀 더 스트롱한 그런 프라이멀 이제 컨스트레인트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컨디션 넘버 바운드를 이제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네? 럼프드 프리컨디션. 예, 럼피드 프리컨디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로그는 안 붙나요, 프리디는? 예, 로그 이제 팩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예, 앞으로 이제 이 3차원 문제에 관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이제 검증을 해보고 지금 이 박은희 박사님이 열심히 이제 3차원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